이번에 이제 인스파이어 아레나라는 되게 큰 체육관에서 경기 뛰었고 네. 블랙컴뱃의 성장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 저는 아마 더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내 본관부터 시합을 뛰어온 사람이잖아요. 무대가 점점 커지면서 그 무대를 다 직접 뛰어본 사람이라서 더 체감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걸 느끼시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커가는 느낌. 네. 저는 항상 걱정했거든요. 블랙컴뱃을. 굉장히 블랙컴뱃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때 화정에서 시합을 연다고 할 때도 굉장히 걱정을 했고요. 사람 안 오고 이러다 블랙컴뱃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대성황리에 끝이 났고 인스파이어 아리나에서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1박 2일로 연다고 하셨었어요.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블랙컴뱃 망하는 거 아니야? 네. 네, 정말 걱정했는데 이번에도 뭐 거의 만석이었잖아요. 8,000명이 넘었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컴뱃을 뭘 해도 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무대를 만들어주면 감사하게 그냥 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큰 무대를 뛰었어요. 네. 네. 다음 경기는 저기 블랙 아고라에서 네.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인스파이어 아레나도 사실 제 고집으로 뛰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요. 시합이 있다면 그리고 마땅한 상대만 있다면 저는 뭐 언제든 괜찮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게 책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정말 독서를 안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블랙컴뱃은 어느 정도 스스로의 컨셉을 가지고 가잖아요. 스스로의 컨셉을 가지고 가는데 보통 그 컨셉이랑 그 실제 사람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말을 잘할 수 있는 분들도 말을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조금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상황을 보고 통찰을 해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캐릭터를 잘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한 캐릭터인 거죠. 블랙컴뱃 전에도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말을 잘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 많이 치고 그냥 농구하러 놀러 다니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뭐였어요, 꿈이? 그때는 제가 수의사가 꿈이었어요. 뭐 수의사나 동물학자나 이런 제가 동물들을 좋아해서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도 그런 이제 관련된 과로 갔었고요. 근데 지금 종합격투기 선수를 하고 계시는 완전 달라진 삶을 살고 계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좀 충동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쫓아가는 것도 좀 충동적인 거예요? 저는 좀 충동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와이프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해주길 기다렸고 그래서 뭐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유튜브 채널 이름이 노마드잖아요. 네. 노마드가 약간 이렇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네, 맞아요. 방랑자 좀 그런 뜻인데 제가 여행하는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합 끝나고 좀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게 루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세계기행이라고 아시나요? 거기 PD님이랑 어떻게 우연히 좀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유튜브를 만약에 하실 거면 언더독만으로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노마드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캐릭터랑 잘 맞는다. 해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이제 언더독 노마드로 했습니다. 로드 때 닉네임은 뭐였어요? 그때는 닉네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닉네임이 없었고 근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저는 사실 닉네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 팬들이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기 스타일이나 이런 그 사람 캐릭터에 맞춰서. 그래서 그때 로드도 만약에 박성준이라는 이름을 실을 때 앞에 뭐가 붙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성으로 했었어요. 그냥 신성으로 해달라. 언더독은 블랙컴뱃에서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원래 닉네임을 성준으로 했거든요. 좀 너무 부끄럽다. 그냥 성준으로 해달라. 그래서 링 아나운서가 성준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준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되게 짧은 시간에 그냥 떠오른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닉네임대로 지금 따라가게 되는 건데 제가 좀 의미부여도 짓고 나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항상 언더독이었으니까 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고 가보자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올라와서부터는 계속 네. 그 김관장 선수 경기 때부터 계속 언더독이었잖아요. 그쵸. 톡톡이 되고 싶은 마음 드는 거예요?
항상 있죠. 탑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것도 좀 로드 때의 갈증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왕 내가 계속 그거 싸워 나가는데 김관장 선수도 사실 제가 로드 데뷔할 때 그때도 한 10전 되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 와, 되게 느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운동을 배워보지 못하고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현역으로 있다면 그 사람들이랑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 거죠. 일본 벤턴급 타이틀전도 앞두고 있고 네. 여러 선수가 있잖아요. 제일 그래도 싸워보고 싶은 선수는 누구예요? 지금 당장 싸우고 싶은 사람은 저는 투신 선수인 것 같아요. 투신 선수랑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베스트 컨디션에서 싸워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를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막 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진짜 이번에 불도저 정경열 선수랑 싸울 때 정말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랑 싸웠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풀 캠프로? 그쵸. 풀캠프죠. 진정한 의미의 풀캠프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서륙전 같은 그런 갈증은 없는 거예요? 한중 국대 선발전 때 네. 이진세 선수한테 또 졌잖아요. 네.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갈증보다는 네. 투신 선수랑 더 하고 싶다. 그런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그렇다고 빡세 선수랑 싸우기 싫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에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은 투신 선수인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사 선수를 콜아웃 한 것도 사실 투신 선수를 최대한 빨리 콜아웃을 하려면 무사 선수를 잡았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당당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투신 선수가 좀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사 선수도 상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지금 서로 뭐 이해관계가 맞으면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드 마지막 경기랑 네. 컴백 데뷔전이랑 3년 정도 공백이 있더라고요. 네, 로드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고 3년에서 한 4년 정도 있었죠. 그때 코로나 시기가 겹쳤잖아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세 사기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가 나이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무역회사라든지 뭐 회사도 되게 많이 다녔고 일도 많이 하고 그때 막 포잡 5잡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데가 인테리어 회사였는데 거기서도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너무 좀 열심히 살았다. 그냥 여행이나 한번 가자 해서 일본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일본 여행 중에 이기루 감독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일본 1조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갔다 와서 좀 내가 일본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일본을 좀 일주를 해보자 하고 한 16박 17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고 있는 와중에 이기루 감독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제가 일본 일정이 끝이 나면 시합이 한 2주 정도 남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일본 여행 끝나자마자 이제 가서 러닝머신부터 뛰었죠. 살 빼야 되니까. 그러고 했던 게 블랙컴의 첫 시합이었습니다. 낭만형 파이터이시죠. 선준 선수가 네. 생각하기에 나는 낭만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좀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낭만이라는 입을 많이 담는 사람은 전 낭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낭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닉네임을 지어주듯이 저는 그냥 저대로 살고 있는데 남들이 낭만 있다 하고 얘기하면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 낭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입에는 많이 안 담거든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바이크의 매력은 뭐예요? 자유죠. 정말 제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제 3년 4년 동안 그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연히 오토바이를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그 사고 나서 완파된 오토바이였는데 그게 다시 소생을 해서 이제 싸게 넘어온 건데 제가 그거를 인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랑 스토리가 좀 맞는 거죠. 저도 이제 완파됐었는데 지금 다시 소생한 것처럼. 근데 걔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차랑 완전 다른 게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맑은 하늘에 바람을 맞으면서 그 달리는 오토바이의 기분은 진짜 직접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 차의 해방감이 있습니다. 좀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게 또 오토바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맞으면서 타면서 생각 정리도 좀 많이 했고요. 제일 멀리 가본 게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대한민국 일주를 했었어요. 이렇게 동쪽부터 해서 네, 해안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일주를 일주일 동안 한번 했었죠. 낭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선수의 꿈이 저는 궁금합니다. 선수로서의 꿈.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높은 랭크에 있으니까 시합 하나하나가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 나중에 부담감을 내려놓고 선수로서의 황혼의 시기가 지났을 때 그때도 시합을 좀 많이 뛰고 싶어요. 나이가 40대 중반 이렇게 되더라도 저를 불러주는 데가 있다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시합 뛰고 내가 승패에 상관없이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수 생활 이후에는요? 선수 생활 이후에는 원래 선수 생활이 끝이 나면 저는 귀촌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귀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귀촌을 하는 이유도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니까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느낀 건데 해설하시면 이제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정도의 지식은 또 안 돼서. UFC나 네. 큰 대회에 나가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있죠. 있었는데 제가 실력이 되면 UFC에서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UFC에서 원하는 조건이 안 됐으니까 저를 불러주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가 준비가 돼 있으면 제가 준비가 돼 있고 실력이 되면 어디서든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타이틀전에서 저를 불러준 것처럼. 그래서 뭐 제가 가고 싶고 때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불러주면 또 가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 컴뱃이 계속 덩치를 키워가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 컴뱃이 어디까지 가는지 같이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걱정 너무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항상 웃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웃상이신가요? 제가 원래 무표정으로 있으면 인상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 때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부러 많이 웃고 다녔는데 그 웃고 다닌 세월이 있다 보니 조금 인상이 이렇게 좋게 된 것 같아요. 그 버릇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저렇게 웃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계속 웃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웃고 다니니까 성격도 좀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인상 좋아집니다.